안녕하세요. 최후 국어 매직의 최후입니다. 오늘 배울 작품은 진달래꽃, 김소월님의 진달래꽃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글의 작가인 김소월은 국민 시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죠. 김소월. 본명은 김정식이고요. 14살 때 집안의 어떤 교류 때문에 결혼을 일찍 했어요. 그러다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 여자가 딴 데로 시집가버리는 바람에 막판에 그 여자가 남편의 학대로 죽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 김소월이 초혼을 쓴 다음에 자기도 아편덩어리를 먹고 자살을 했다 이런 설이 있는, 그러니까 한으로 뚫뚫 뭉친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사람의 대표작 이 진달래꽃, 어린이들도 다 외우고 있는 이 작품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을 전개하도록 할게요. 제일 처음, 나보기가 역겨워 갔을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. 자, 우문문학 설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줄게요.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파악을 하는 겁니다. 이 두 가지를. 상황과 정서. 그럼 이론부터 상황이 나오죠. 이별의 상황이다. 그리고 이때의 시적화의 정서는, 여기는 역겨워 갔을 때, 그 다음에 고이 보내드리겠다. 그 밑에 쭉 나오는데, 유유죠. 눈물. 이게 이 글의 주제이기도 하고요. 이별의 정한, 이별의 아픔, 이별의 슬픔.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두 개인데요. 여기 안에 태도도 넣기도 합니다. 태도는 상황 정서보다는 덜 중요해요. 왜냐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중요한 이유는 태도 하나 때문에 주제가 바뀔 수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별 때문에 슬퍼갖고 막 시를 썼다. 그럼 이걸로 끝이에요. 근데 마지막 연애 갑자기 나는 오늘도 다른 여자를 사귀러 클럽으로 외출한다. 이런 게 나왔다. 그럼 뭐예요? 이별의 슬픔과 그 극복 의지로 주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. 이것 때문에 상황, 정서, 태도, 상황, 정서, 태도 시를 보면 이거 세 가지만 유념을 한다면 대부분의 내용은 다 풀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.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. 그러니까 님께서 나에게 이별을 구할 때 그때 막 질척거리면서 막 발모가지를 붙들면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다. 되게 전통적인 모습이고 여성적인 모습이고 순종적인 모습이고 동양적인 모습이라고 하죠. 이거를 좋게 본다면 순종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, 또 좋게 본다면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쿨하게 네가 날 떠나 가버려라 이럴 수도 있고, 어쨌든 구구절절하게 매달리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. 이연으로 가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르다, 이게 나오는데요. 이 글의 제목인 진달래꽃은 다른 말로 두견화라고도 하거든요. 두견화. 이 두견화는 당연히 이름에서 이해되듯이 두견새랑 관련있는 것들이죠. 이 두견새는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져갖고 새가 돼갖고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다가 밤마다 막 울고 울다가 피를 토했다. 그 피가 떨어진 곳에서 난 꽃이 바로 진달래꽃이다. 그래서 진달래꽃이 피색, 선홍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이 두견새를 생각하실 때, 두견새는 실제로 잡아갖고 부리를 벌려보면 속안이 빨갛대요. 모든 새들이 다 빨개요. 어쨌든 이 한의 정서를 담고 있는 두견새와 관련된 두견화. 약사는 진달래꽃을 쓴 김소월의 고향이 영변인데 황해도에 있대요. 황해도에 있는 산 이름 중에 하나인데 그 산은 진달래꽃이 곱게 피기로 유명한 산이라고 합니다. 그랬을 때 거기에 핀 꽃을 님에게 보낸다고 볼 수 있겠죠.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. 문학 언어들은, 특히 시어는 추상성 버즈스, 구체성,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.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문학의 용어들은, 시어들은 특히 추상성을 띨까요? 구체성을 띨까요?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거의 다 추상성을 띈다고 얘기를 합니다. 아닙니다. 문학의 언어들은 구체성을 띄어요. 구체적으로 보여줬을 때. 이것도 가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는 말해서 보여드리죠. 꽃 가실 길에 뿌리르다. 이러면 끝이에요.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학에 대한 감동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? 예를 들면 한 소녀가 한 소년을 죽도록 사랑했다. 되게 추상적인 말이죠. 근데 지금 이 문장을 듣고 난 다음에 감동적이야, 이런 사람 미친 거죠.
지금 제가 얘기한 한 문장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제예요.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갈등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무한한 감동을 주는 거지, 한 소녀가 한 소년을 사랑했다 이거 한 줄 때문에 감동을 주는 게 절대 아니죠. 이때도 이 글의 진달래꽃이라는 것은 시적화자의 임에 대한 사랑, 정성 이런 걸 내포하기도 하지만 시적화자의 분신을 이야기하기도 해요. 나를 대신 만들어갖고 님의 밑에 아름 따갖고, 순 우리말입니다. 이것도 아름 따갖고 님에게 뿌리겠다 라고 했을 때 님에게 더 큰 감동을 더 줄 수 있는 거죠. 어쨌든 문학이란 건 구체성을 띈다는 거, 추상성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가갈수록 훨씬 더 정감 있는 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, 이연에서 이것도 얘기했지만 시적화자의 분신일 수도 있다. 이게 바로 진달래꽃에 숨겨진 시적화자의 비밀입니다. 설명 볼게요.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. 방금 시적화자의 분신이 바로 진달래꽃이라고 이야기했는데, 그렇다면 시적화자의 분신을 떠나는 잎 밑에 깐 거예요. 그죠? 사뿐히 지려받고, 밑에 사연대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김소월은 원래 반어법으로 유명한 시인인데 여기 부분은 역설법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. 사뿐하게 가되 한 번쯤 지려밟고 가라. 지려가 지금 말하면 짓밟고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. 시적화자의 분신인 진달래꽃을 밑에 깔았는데 사뿐하게 밟되 한 번쯤 짓이겨달라. 그럼 상상해 보세요. 실제로 진달래꽃을 밑에 깔았는데 임께서 떠나시는 그 길에 그 진달래꽃을 한 번쯤 짓이겼어요. 그럼 뭐가 될까요? 진달래 꽃물이 삑 삐져나올 겁니다. 그러면 피 같은 색깔의 물이 팍 삐져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럼 이 피를 보고 임께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? 여기 안에 담겨진 진달래꽃 화자의 비밀입니다. 당신은 지금 나를 떠나지만 당신이 날 떠나시면 나의 분신인 이 진달래꽃이 터져서 핏물이 나듯이 나도 당신 때문에 엄청나게 슬프고 피눈물을 흘리고 아플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가라 이 나쁜 놈아 라고 하는, 임에게 가학자의 고통을 안겨주려고 하는 시적화자의 애절한 절규가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어려운 말로 에이불비라고 하죠. 슬픈 때 슬픈 척하지 않는다. 이게 진달래꽃의 주제로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닙니다. 여기 사면에 담겨있는 표현은 슬픈데 슬픈 척하지 않고 임을 고이 보내드리겠다 라는 걸 이런가 사연에서 얘기해주고 있지만, 사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없이 엮여서 보내드릴 때, 그렇게 말없이 보내드릴지라도 내가 엄청나게 아플 것이라는 것은 좀 알아달라 라고 하는 시적화자의 어떤 섬뜩함, 이런 것들이 좀 숨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마지막이면 나보고 엮여 갔을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. 여기서 김소월이 우리나라에서 반어법을 제일 잘 쓰는 시인이다 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한 부분인데요. 아니 눈물, 이런 말은 원래는 없죠. 사전에도 없고, 눈물을 안 흘리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아니 눈물 흘리겠다 이렇게는 표현 안 하죠. 김소월이 만든 단어입니다. 뭐 도치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, 어쨌든 눈물의 속성, 눈물을 흘릴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지금부터 5분 동안 울게 엉엉 흑흑 이게 눈물입니까? 이렇게 우는 사람은 없어요. 절대 울지 않을 거야, 안 눈물 흘릴 거야, 아니 눈물 흘릴 거야, 울지 않을 거야, 울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뚝뚝 떨어지는 게 바로 눈물이죠. 시적화자의 상황과 정황상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던 임께서 떠나가는데 시적화자가 울지 않을 리가 만무해요. 그런데 눈물을 안 흘리겠다라고 표현하는 건 엄청나게 울고 있으면서도 지금 안 울겠다라고 표현한 시적화자의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달래꽃이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.